안녕하세요. 덴탈 덴탈프렌즈입니다. 저희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유익하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 잘한다. 잘한다.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설명 상담할 때 엑스레이 보면서 설명하잖아요. 열심히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엑스레이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이렇게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파노라마 그쵸. 보는 거. 여러 가지 사진 중에 파노라마 사진. 그게 파노라마 사진이 대표적이에요. 일단 뭘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 파노라마 사진은 일단은 3D를 2D로 표현하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엑스레이 중에 CT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보긴 하는데 어쨌든 얼굴 전체를 이렇게 정말 파노라마 뷰로 볼 수 있는 쫙 펼쳐서 쫙 펼쳐서 좀 뭔가 왜곡도 좀 많은 특징도 있고요. 그냥 지구본 세계지도 그 사이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비슷하게? 그런 그쵸. 왜곡이 정말 아니면 많기도 또 한데 이런- 보여주는 것도 정말 많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지문 찍듯이 이렇게 딱 다 돌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돌려깎기, 그렇게 찍으면 돌려깎기. 그렇게 찍으면 누가 표현을 네. 잘하는지 댓글로 누구 네. 표현이 제일 좋은지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3D를 2D로 네. 네, 도장 찍기. 지구본을 그래가지고. 세계지도로. 내가 제가 아무튼 이렇게 이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찍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치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 이 치아가 지금 잘 보여요. 이 치아가 이제 뿌리도 있고 뿌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치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치아의 겉질 에나멜이라는 부분이죠. 범람질한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보면 까맣게 신경 보이시죠? 치수 이렇게 있고 가끔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있으신 분은 까맣게 보여요. 일단 엑스레이 보실 때 흰 것과 까만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뼈가 차 있는 걸까요? 뼈라고 보면 이제 하얀 거죠. 그렇죠. 이제 방사성 불투과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방사선이 불투과성이 물건이 없으면 통과해서 그냥 까맣게 보이고 뭐가 막혀 있으면 이제 하얗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철물 중에 애초에 투과성이 높은 것들은 맞아요. 이제 까맣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치아는 좀 이제 어느 정도의 비슷한 그런 하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범랑질이 엄청 하얗잖아요. 되게 단단한 부분이에요. 뼈보다 더 단단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범랑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생 가지고 쓰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닳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운 충치균이 나타나면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이제 어린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무서운 충치균을 조심하세요. 이해가 잘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확대 좀 한번 해주세요. 확대, 이 치아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좋아요. 이 재료가 좋네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맣게 보이는 이 부위 있잖아요. 이 부위가 사실은 충치죠. 여기 보시면 충치가 시작된 부위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넓어져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목인 거. 이 치아는 신경치료 하셨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가 아마도 신경인데 이거 가지고 딱 확진을 내리는 건 좀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어쨌든 너무 대략적으로 많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그렇죠. 이제 진짜 이거는 충치가 이렇게 있다 정도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충치. 정보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신경치료 해야겠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엑스레이 꼭 찍어봐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쪽 보면 충치가 내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범람질을 그대로 잠깐 테두리가 네, 남아있죠. 범람질 이렇게 밖에서 이제 보이는 부분은 껍데기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보니까 눈이죠. 눈을 잘 그리셨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되게 네. 까맣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음. 그냥 되게 멀쩡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레진 같은 거 떼어놨을 수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엑스레이로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진단하기 중요해요. 맞아요. 안 아플 수도 있고 잘못돼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거 뒤에 하얀 거 이거 뭔가요? 요것도 이제 제가 따라 그리면 이제 이런 부위가 되는데 이거는 뭔가 떼었던 보철물 이렇게 되죠. 세상 또 시옷 온레이. 예, 그쵸.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이 근처에 충치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죠. 그죠? 좀 심해질 때까지 잘 안 보이고. 보이는 거 있네. 요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뭘까요? 이렇게. 뭐 문제는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저요? 사랑님. 이 사랑니가 두 개가 있는데 네네. 이쪽은 이제 매복돼 있는 사랑니라고 하고 이제 묻혀 있는 사랑니죠. 뼈 쪽에 아주 묻혀 있는 사랑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나와 있는데 아랫니가 맞닿는 니가 없다 보니까 튀어나와 있죠. 정출이라 그러는데 이게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내려와 있다. 이런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이 네. 파노라마 음. 볼 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요거를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이고요. 오른쪽. 오른쪽. 내 얼굴에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마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매복 사랑니가 있는 거고 왼쪽 위에는 이제 정출된 사랑니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치아인가요? 멍쌤의 이제 귀여운 앞니가 그런 게 아니고 몇 살 네. 때예요? 몇 살 때? 이게 지금이에요. 그쵸? 제일 늙은이. 근데 왜 이거 본인은 환자들 사랑니 다 빼라고 하면서 왜 본인은 안 빼고? 저는 빼고 싶었는데 명의를 못 그때도 받아서. 얘기했지만 네. 네,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네. 교수님이. 근데 봄쌤은 앞니가 조금 뿌리가 짧네요. 뿌리가 다. 짧은 편인데 외상 외국도 좀 스토리가 있어요. 있나요? 이게 실제로 없죠. 그렇게 짧진 않아요? 이제 앞니는 그때 한번 닫혔어. 부딪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철물. 그쵸? 음. 이렇게 있죠. 앞니가 지금 뿌리가 좀 짧죠, 그죠? 네, 신경질 해야 돼요. 그쵸? 아, 더 짧아졌어요? 원래보다? 이거 아니요. 하시고? 그냥 원래 좀 짧았어요. 이쪽도 이제 반매복이었어요? 외복이었어요? 반매복? 네, 조금 반매복.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 보면은 연조직도 조금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조직이 보이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약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혀로 만져보면 뭔가 틈새가 있는 느낌. 여기가 조금 여기가 좀 안 좋아요. 네, 여기가 아. 좀 이렇게 이제 뼈가 약간 없어지는 느낌의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랑니 볼 때 이제 봐야 될 건 신경이죠, 신경. 그쵸? 하치적 신경이요. 네. 요 신경. 그쵸. 요 신경. 이게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여기 너무 크게 그리셨다. 아주 디테일하네요. 네. 이제 그렇죠. 20. 여기는 이제 어떨 때 중요할까요? 요 신경 구멍.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요하죠. 이제 임플란트 씌울 임플란트 때, 할 때, 네, 임플란트 임플란트 할 때 좀 신경 써야 네.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표면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신경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속에 있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볼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랑니 뺄 때 이제 뿌리가 되게 신경이랑 가까운데 신경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신경이 다 있으니까 뿌리 끝에 마비가 되거나 이러신 경우도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표현이 가장 좋았던 게 3D를 갖다 2D로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CT를 보니까 이게 누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경이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겹쳐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는 길이 이렇게 강이 지나가는데 앞에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면을 딱 찍혔을 때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겹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것만 보고 신경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바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아에 대한 거는 이제 뿌리도 봤고 이제 음. 머리도 봤고 이제 그리고 치석이 조금 껴있으면 좋은데 치석이 치아 표면에 치석이 붙어 있는 것도 가끔 보이거든요. 이쪽이 조금 거칠어 보이긴 하는데 네, 저거 다 치석이죠. 네, 그렇죠. 미세하게 이런 것도 치석이죠. 일단 치아만 우리가 집중해 보면은 이런 데 되게 뚜렷한 중치가 있어요. 충치가 있네요. 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네. 있죠. 다시 여기도 크네요. 네, 여기도 거의 반대편에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 뭔가 여기에 까맣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곡되는 거 한번 찾아보면은 왜곡되는 것도 왜곡되는 거 있어요. 찾아보 여기. 네, 이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썩은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라서 이제 썩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목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보여요. 네, 이거 가지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우리 기다려야죠. 아이 참. 그래요. 네. 이 뼈 라인 때문에 상부에 좀 대조가 심하게 나타나니까 맞아요. 시점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상 조직이 정상구조물이에요. 그거는. 방금 뼈선 그려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뼈 라인도 사실은 좀 중요하죠. 좀 이제 돌아가서 뼈 좀 볼까요? 이 뼈가 중요한 이유는 치주염 때문이죠. 안 좋은 부분이 딱 있네요. 그쵸? 오른쪽 윗부분이 되게 좀 다른 데보다 더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치아를 잡고 있는 뼈를 선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한 이 정도 차 있어야 되죠? 너무 높게 잡으신가요? 너무 늦게 잡으세요? 조금 근데 환자분이 점점 고기가 나이가 네, 젊죠.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면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간 거죠. 맞아요. 네. 다른 데는 조금 더 높잖아요. 네. 조금씩 다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래도 살짝씩 중시도 좀 이쪽이 좀 많으시고 심하신 것 같고 이몸도 좀 안 좋으신 음. 데가 있고 그러네요. 어머님이 아까 어머장님 선생님은요.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정상. 게 아주 좋은데 지금 좀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제 사진이 없지만 이제 사각동이라고 하는 이제 얼굴 위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뼈가 이제 공기 주머니를 감싸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두껍게 생겼어요. 그렇죠. 두껍게 생기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치조골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 범쌤은 잇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가용 뼈가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뼈가 이까지 있으면 이만큼 뼈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처음에 파노라마 보고 되게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여기가 밑에 있는 신경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여기는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골 소주라고 해서 네네. 뼈 밀도 같은 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골 소주인데 골 소주. 약간 그물처럼 이렇게 소주. 설명하게 네, 되네. 그런 것들이 갖다가 보면은 이제 밀도가 높은 데도 있고 네, 여기는 주로 좀 밀도가 낮아 보이죠.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조금 밀도가 높아 보이고 네. 왜냐면 아까 방사선 불투과성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뼈가 좀 밀도가 높은 곳은 저렇게 하얗게 보이고 밀도가 좀 낮은 곳은 아니면은 이런 데는 좀 이제 왜곡돼서 보이는 경우도 좀 많고 그쵸. 중첩이 되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할 때 너무 밀도가 높아도 안 좋고 네. 오히려 밀도가 너무 높은 건 진짜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네, 밀도가 너무 낮아도 안 좋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골소주도 좋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턱을 옆에서 턱 한번 봤을 때 그려주세요. 턱은 큰 거. 오, 트레이싱. 좀 턱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머리뼈예요. 머리뼈가 이렇게 있고 그럼 턱이 연결이 안 돼 있고 띄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잘 안 보이죠. 왜냐면 디스크는 귀엽게 생겼다. 네, 다행이네요. 디스크는 엑스레이가 이제 아, 예. 추가되니까 안 알겠습니다. 보이고 여기 여기네요. 약간 띄어져 있는데 이 과두 모양이 좀 갈려 있다던가 이렇게 좀 흡수가 돼 있는 경우도 흡수라든가. 네, 짧아진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네, 경우들이 조금 있으면 옛날에 흡수된 그런 걸 볼 수 있다. 지금 흡수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는 없고요. 네, 옛날에 흡수되거나 뭐 흡수되고 있는 뭐 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확인해 볼 수 뼈 있어요. 중에서 좀 좋지 않고는 이제 피실골인 것 같은데 테두리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잇몸병도 좀 막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가 막 흐릿해져 보이고 맞아요. 과두도 마찬가지로 아까 해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하얀 하얀 뼈가 반대편.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하얀 뼈가 뭐 이렇게 얇게라도 이제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 이런 게 좀 안 보이면 몸에 좀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고 이렇게 MRI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척추, 척추 이제 목이 나오죠. 네. 여기 설골도 있고 뮤잉. 뮤잉. 네, 아무튼 엑스레이 보는 방법 오늘 좀 배워봤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 시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시간은 없으시니까 이거 보시고 좀 참조해서 알고 계시면 자기 엑스레이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대기 시간에 이제 엑스레이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조금 한번 봐보시면 재미도 있지 않을까. 이게 볼 줄 알면 진짜로 저희가 설명할 때 받아들이기 훨씬 많을 거예요. 네네네. 일단 오른쪽 왼쪽만 아셔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엑스레이를 잘 봐가지고 익숙해져갖고 치과에 자주 와서 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굉장히 당연히 안 맞겠죠. 그 설명 들으실 때도 좀 이게 왜곡된 거일 수도 있고 충치일 수도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건 뭔가 추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난 이거 볼 줄 아는데 왜 추가 검사를 해? 이렇게 판단하시면 또 안 돼요. 항상 예외는 있는 네. 법이니까. 항상 걱정이에요. 아, 예, 알겠어요. 아무튼 저희 영상 보시고 이거 한번 배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